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5장에 좀 지루하시죠? 네, 시장 정체된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컨디션은 어떠실지도 궁금한데요. 투자 고수들은 주식의 소위 말하는 한 사이클을 겪으면서 공부를 하려면 최소 5년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하락장 또는 대세 상승장 이런 거를 모두 다 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치가 워낙에 주식시장은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이클을 겪기 위해서는 많은 좀 풍파를 겪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그 과정을 어느 쯤으로 좀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담금질할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오늘도 장착하고요. 저희 진단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고, 부장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께 진단 의뢰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올리실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주시면 바로 제가 받으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서울 전화 325-8200번으로 제가 받아서 바로 전문가분들께 토스해드릴 예정이고, 채팅창과 게시판에도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 3가지는 필수입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은 즉각적인 두 분의 세심한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투자 컨디션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아주 포근한 봄 날씨가 느껴지고 있는데 산책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조금 틈나실 때 너무 주식시장 보시면 머리 아프시잖아요. 조금 기분 전환하실 수 있는, 환기하실 수 있는 점심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주리인이 어서 오세요. 긍정 마인드 과거 하셨는데 제 말씀에 바로 좀 접수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서당계 1년차님 날씨가 좀 풀리긴 했지만 점점점 그 점점점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내 투자에 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아마 다 마찬가지일까 싶어요. 네, 투자의 봄날도 빨리 오기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국곰님께서 오늘 안타까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망했어요 하시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셔가지고 왜 망하셨을까요? 네, 망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일 있으신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자세하게 남겨주시고, 선한깨님께서 약간 힌트 주신 게 한가 안 맞아도 망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하셨는데, 요즘에 다 이 망했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시면서 요즘에 이 포트 보시면서 속상한 심정들 많이 토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복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각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포트 수익을 복구하기 위한 전략들 함께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또 어떻게 읽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저 이재필 전문가님 먼저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게 환율하고 국내 주식의 수급 부담. 요게 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답답이 모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상되는 해소 시점과 조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자, 원인은 지금 최근 들어서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좀 있어 왔던 일이었죠. 가장 큰 원인은 연준의 긴축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을 거고요. 최근 들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가 더 생겨버린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더 매도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고요. 자, 최근 들어서 수급 부담, 환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따라서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를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이 러시아가 지금 이제 16일 정도의 채권 만기를 맞게 되는데요. 자, 지금 요거는 달러 표시 채권입니다. 그래서 원래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지금 푸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야,
달러 없으니까 그냥 루블화로 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뭐 루블화로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루블화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불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 푸틴의 경우는 경제 제재를 계속 받다 보면 뭐 어차피 나중에는 이게 한번 터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뭐 그냥 고의로 안 갚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16일 날 채권 이자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는데, 전에 우리 중국에서 저 헝다 사태에서 보셨듯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도가 못 갚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줬었죠.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달 정도 그 유예 기간은 있을 텐데요. 자, 뭐 이런 부분들, 요런 것들이 디폴트로 가게 된다라면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 있는 거고요. 또 왜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일 거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시장에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들을, 유럽 은행들 같은 경우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쪽,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권 이자를 회수를 못하게 된다라면, 그쵸, 뭐 다른 데 자기들도 어디다가 쓸 자금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러시아 쪽 말고 다른 쪽에서 빼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유동성이 큰 시장, 뭐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뭐 바로바로 이렇게 빼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테니까요. 자, 뭐 그래서 그런 측면들, 자금이 좀 그쪽에서 빼갈 거 우리나라에서 빼가고,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에 대한 긴축 우려감들,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죠. 자, 미국에서 긴축을 한다라는 거는 돈을 회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의 가치가,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 상대에 있는 이머징 통화는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자금의 이동 경로는 미국에서 이 시장을 완화를 하는 움직임일 때는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머징 마켓으로 가고요. 그 반대일 경우, 최근처럼 긴축 기조로 갈 때는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선진국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뭐 대만이나 홍콩, 중국, 이런 시장들 다들 뭐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독 일본은 좀 플러스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분간은 조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이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국면이 나와야 뭐 좀 자금 이동 현상도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대략 뭐 한 4월 달 정도면 조금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부분들이, 전쟁 쪽도 지금 오늘 저녁에도,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별 특별한 그런 거 없이 협상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죠. 자, 지금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로 휴전을 저는 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이 전쟁을 치렀다가는 정말로 러시아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푸틴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된다라면 이런 환율이나 뭐 수급들, 이런 게 조금 진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 원자재 쪽은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부분들만 조금 진정된다라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원유나 에너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유가가 130달러를 찍었다가 지금 뭐 어제 종가는 뭐 상당히 좀 떨어져서 103달러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저쪽에 지금
이란의 핵 협상 뭐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도 당사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러시아가 목리를 부리는 바람에 이게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든 좀 타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재를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유가가 이렇게 급등한 거는 우리가 뭐 전쟁이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미국 쪽에서 시엘 업체들이 계속 좀 눈치를 봤던 그런 측면도 좀 있는데요. 자, 이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당해봤죠. 유가가 좀 올라가서 증산을 딱 하면 유가가 뚝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유가가 뭐 $50, $60 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증산을 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현재 상태는 $100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 셰일 업체 쪽에서 증산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4월 달 정도면 대략 뭐 이 셰일 업체들이 이 채굴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조건이라면 우크라이나가 좀 조용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기간으로 따지자면 뭐 한 4월 달 정도, 4월 중순 정도 그쯤이면 아마 조금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꽃피는 춘4월을 맞이할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3월 중순 거의 다 와가니까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네, 웃음꽃이 피어나지 않을까 한 게 좀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저희 수리님께서는 전문가님 웃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하셨는데, 네, 전문가님의 미소도 천사, 네, 저희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행복 바이러스, 네, 웃음의 바이러스 많이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네, 주모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참여 방법 잘 활용해가지고 네, 많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또 오늘 움직여 볼게요. 첫 종목은 퍼플라이트님께서 광고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종목 첫 번째를 올렸다고 빨리 채택해 달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갑니다. 네, 퍼플라이트님의 스틱 인베스트먼트 가볼게요. 매수가 1,400원, 비중 15%신데 스틱 인베스트가 요즘에 추세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9,480원 현재가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아주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게 아니어가지고 아마 저점 공략하신 게 아닐까 싶고, 근데 가슴 아프게 오늘도 장중에 신저가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라인대가 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셔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에 용이할지 그리고 바닥이 맞는 건지 좀 같이 판단해 주세요, 전문가님. 예,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조금 낯선 이름이라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DPC였네요. 자, 뭐 이 DPC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 전자레인지용 뭐 고압 변성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인데 뭐 창투사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좀 됐나 보네요. 자, 지금 이게 DPC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전에 뭐 빅히트 상장되기 전에는 그쪽에 조금 투자를 했다는 뭐 그런 소식 때문에 좀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는 본업 쪽은 뭐 그렇게 크게 조금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뭐 제조 부분이 한 69%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 부분이 30%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에는 이게 2019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100%가 제조 부분이었으니까요. 자, 이쪽으로 점점 가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실적 부분들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졌어요. 되게 좋아졌는데,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올해까지 지속될지 그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뭐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간다라면 글쎄요,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일봉상에서 지지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키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자, 그 전에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저 밑에 있네요. 이쪽인데 한 8,000원 근처 정도
그쯤 정도에서 이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요. 자, 지금 오늘 일단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저점, 그러니까 올해 1월 말에 기록했던 저점마저도 지금 오늘 깨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 8,000원 정도 그 근처까지는 일단 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1,4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한 10%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요거는 일단 기회를 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시장도 좀 많이 어렵고 그런 모습이니까 시장 자체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요게 좀 거의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 전저점 근처에서 지금 이때 며칠 전에 한번 양선을 뽑아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십자선 형태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물론 이따 오후장 움직임에 따라서 이 캔들 모양은 틀려질 겁니다. 하지만 이 2591포인트 1월 28일 날 기록했던 이 가격대를 안 깬다라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반등의 목표치는 한 21 이평선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뭐 시장하고 같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지금 뭐 그 역시 마찬가지 반등의 목표치는 21선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22평선 자체가 좀 이렇게 아래로 하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뭐 현재는 1090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2평선 자체는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한 9천 몇백 원 정도에서 한 9천 뭐 한 7, 800원이나 뭐 그쯤 정도에서 만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22평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일단 정리하고 다시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트님의 조목을 첫 번째로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면서 스틱 인베스트먼트 출발해봤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전략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고, 전화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조목 오늘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거를 네. 너무 그냥 반전도 안 되고 계속 있어가지고 이걸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SK 사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 네. 사신 가격하고 비중도 좀 알려주세요. 25만 7천 원이고요. 아, 50%고요. 비중 50%. 50%. 진짜 오래되셨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들고 계시면서 매도에 대한 그런 타이밍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요게 너무 힘드셨을 것 매수를 같은데요. 하려도 좀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너무 손실이 크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지금 가시겠다라는 전략을 잡으신 게 맞나요? 좀 손절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지금 네. 어느 정도 안 된다면 손절도 해야죠. 해야 되지만 또 줄이면서 하셔야 되니까요, 손실폭을. 예, 근데 이게 네. 좀 계속 그냥 가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걸 모르니까 네. 불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반전의 포인트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신 것 같고, 내가 팔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가격대가 좀 궁금하신 거죠, 선생님? 예, 최대한 네.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숨부터 쉬시고 얘기를 시작해 주셔가지고 어떤 종목일까 좀 궁금했는데, 시름이 많으신 상태이실 것 같긴 합니다. 지금 14만 원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매수가하고는 너무 까마득하게 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하고 현재가하고도 괴리율이 굉장히 큰 종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낙폭가된 상태에서 저희 선장님께서 지금 세우실 수 있는 최선의 뭔가 방책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야, 지금 뭐 비중도 50%나 되시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비중이나 작으면 뭐 좀 이렇게 기다려보고 완전히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또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추가 매수도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좀 생겨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이 제약바이오 쪽이 뭐 몇 가지 모멘텀이 생길 만한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뭐 지난달 같은 경우도 녹십자 쪽에서 그 미국의 FDA에 신청해 놨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그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뭐 얘네들이 미국 쪽에서 뭐 현장 실사를 못했다라는 이유로 뒤로 미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큼지막한 것들이 하나가 허가가 큰 게 터진다든가 뭐 어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뭐 어떤 뭐 플러스를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정책적으로 도와준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부 다 제약바이오 쪽이 빠지기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이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백신을 개발한다라면 와, 굉장히 크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이게 뭐 치명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조금 백신에 대한 뭐 그런 관심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게 백신 개발이 좀 정상적으로 된다라면 어느 정도의 플러스 요인은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부 쪽에서도 아마 이걸 2천만 회 정도는 이거를 성공을 했을 경우에 구매한다라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백신이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올해 1분기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뭐 정부에서도 뭐 그 정도를 만약에 구매를 해준다라는 뭐 그런 관점으로 가면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현재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전에 뭐 되게 대선 토론할 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거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자세히 듣고 뭐 몇 번씩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그때 당시에 뭐 신재생 에너지하고 뭐 이 디지털 변혁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바이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신재생 에너지가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그걸 판단하기 전에 당선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 취임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요. 뭐 나중에 취임하고 뭐 그렇게 되면 이 정책적으로도 조금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지금 현재 뭐 손실 부분들이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이 백신이 성공이 되는지 뭐 성공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지켜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하면요. 그때 정책 부분들 나오는 것들 조금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하시는 거 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저도 시원한 대답을 못 드려서 조금 죄송한 생각은 드는데 뭐 제약바이오 쪽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러다가도 한번 불 확 붙어버리면 금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까 뭐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신의 성공 가능성을 같이 좀 바라보아야 될 것 같고 정책에 대한 수혜를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워낙에 가격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 한도를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조금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전문가님? 지금 네. 현재 이 22평선 자체 60선 정도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가격도 너무 못 파시는 가격일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 62평선이 한 18만 7천 원 정도에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것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평선하고 만나는 자리 같은 경우는 18만 원 아래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그때도 뭐 지금 저 25만 원 정도에나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때도 정리하시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은 답변을 남겨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뭐 좀 네.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기다려야죠. 네. 그래도 지금 기다리셨던 반응의 트리거는 있다고 봐주셨습니다. 정책과도 조금 궁합이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거 반영해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나 더 볼까? 좀 호흡이 요즘에 가쁜 종목인데, PJ 메탈 저희 라라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네, 매수가 6,300원, 비중 10%입니다. 바로 봐주세요, 전문가님. 자, 이 PJ 메탈 같은 경우는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올라왔어요. 원자재 쪽이 워낙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온 모습인데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 PJ 메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PJ 메탈은 탈산재, 그러니까 알루미늄 탈산재죠. 그런 걸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는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원석에서 산소를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바로 이 탈산재로 그걸 떼내는 건데, 자, 이 PJ 메탈이 주로 하는 게 그쪽입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보시면 그렇게 걱정할 종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한 2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으니까요. 현재는 뭐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고 재작년보다 작년에 매출액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1,200억 정도, 작년에 2,400억 정도가 났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는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그쪽이 조금 안 된 얘기지만요. 그쪽이 조금 시끄러워지면 주가가 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근데 요런 단기적인 부분들 말고 중장기적인 약간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면 뭐 실적 나오는 거 그거 믿고 들고 가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쪽으로 의견 남겨주셨어요.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미소천사 저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러브스기님께서는 한 달 만에 운동을 댕겨 오셨다고 네, 이렇게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 날씨가 정말 좋다고 날씨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운동을 나가셔가지고 빈혈이 왔다고 하셨는데 점심 안 드시고 나가셨나 봐요. 네, 든든하게 드시고 네, 운동하셔야 되는데 다녀오셨으니까 또 잘 챙겨 드시고 네, 저희 진단쇼 함께 해주세요. 진정 주리님께서는 저희 러브님께서 운동 다녀오셨다고 기분 업되지 않나요? 운동하면 너무 잘하셨네요 하고 칭찬해 주셨는데 진짜 요즘에 바깥 공기를 마셔야지만 조금 더 오장을 버틸 수 있는 저희가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 기운을 만끽하고 오신 러브스기님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남국군님께서 오늘 하한가 났다고 너무 슬퍼하셨는데 서단계님께서 하한가도 맞아야지 상한가도 맞지요라는 와 굉장히 의미심장한 네, 이런 또 고수의 네,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남국군님께서 잘 챙겨 들으시고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네, 함께 저도 바라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희 부장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께 먼저 전화 걸려와가지고 요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약간 어수선한 것 같아가지고 짧게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코멘트 잠깐만 좀 남겨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 문제보다는 이제 대외적인 변수니까요. 러시아 전쟁 사태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시장으로서는 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걱정스러운 거죠. 이미 겪었습니다만 벌써 숨은 알이 지나있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은 각국이 다 어렵죠. 당사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 지금 환율 변동성뿐만 아니라 원자재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쉽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상상해서 투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하고 내일 또 FOMC 회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연준의 생각을 좀 읽어보고 가자. 시장이 좀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있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어려웠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내리막이었는데 지금 뭐 FOMC가 금리 정책을 지금 바꿨기 때문에 금리를 0.5% 올릴까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걸을까 여기 이제 관건인데 거기 긴축 문제까지 쏟아져 있거든요. 빠르게 한꺼번에 0.5%를 올려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느냐 아니면 천천히 0.25%씩 금리를 올려서 꾸준하게 5-6번씩 가느냐 이 싸움인데 시장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불안한 거죠.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계속 시나리오를 쓸 텐데 시장에 대해서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막 미수나 물방이나 물타기 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뭐 여러 전문가들이 또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뭐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묻어두라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단타매매하라 그럴 거고 저는 뭐 이장 시장을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좋은 기회는 왔다. 그러나 서두르지는 말자. 기술이 있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면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목표 수익도 좀 낮추고 수익만 나면 얼른 챙기고 아무도 믿지 말라.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이 기본적 분석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매매에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또 수익이 나는 시장이라고 하니까 요 팁 잘 새겨 듣고 수익 나면 바로 또 챙기는 굉장히 스피디한 매매에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들어봤네요. 전화 연결됐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주목 어떤 거 오늘 봐드릴까요? 저는 에너토크요. 에너토크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600원에 네. 100% 들어가 있거든요. 다 사셨어요, 에너토크. 이거 선거 결과 전에 사셨어요? 보고 사셨어요,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 그때 원자력 얘기하실 때 예. 그때 시간에 매입했거든요. 그렇군요. 대선 훨씬 전에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 노선을 확인하고 변경된 걸 들어가셨군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원전 재개 얘기 나올 때 그때 매입했습니다. 네, 든든하시겠습니다. 일단 수익이 잘 나고 계신 상태셔가지고 비중도 풀베팅 들어가셨는데 어떤 점을 저희가 오늘 봐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한 1년 정도 내년 3월까지 뭐 가져가도 괜찮을지 제가 내년 3월 되면 돈 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가져가도 뭐 무방할란지. 내년 3월까지면 1년을 더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쯤 돼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면은 욕심은 한 5만 원까지 하면 5만 원까지 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후에 목표가 5만 원의 도전 가능성 있는지 바로 연결시켜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네. 와, 목소리가 밝고 당당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조금 더 보태주실지 수정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부자연 전문가님 바로 답변 남겨주세요. 네. 자, 에너토크. 일단 뭐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축하드리고요. 키운다 그러니까 저는 키우는 데는 동조는 합니다. 일단 뭐 원자력 폐마로서는 동사가 폐마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당장 뭐 원자력 관련해서 동사가 매출을 막 엄청나게 기대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수익을 빵빵 터뜨리는 건 아니고 기업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뭐 대단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48억에 시총이 지금 2천억도 안 되는 지금 1,600억대인데요. 동사의 이제 주력 매출품이 전동 액추액처, 발전 플랜트 또는 상하수도 정성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에 비해서 마진도 그렇게 크지 않고 테마로서만 올라간다는 정도 말씀드릴게요. 잠깐 재무제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간 매출이 200억이잖아요. 200억이 뭐 2천억으로 늘어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영업 마진이 좀 크다라고 본다면 아시겠지만 고정비가 많은 회사들 꾸준하게 계속 매출 신장률은 적은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지금 금리 올라갈 땐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동사는 보면은 재무구조는 나쁘지는 않아요. 부채비율이 14%, 15% 이 정도 되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빚이 없으니까 금융비용은 적고 유보율은 최대 50%인데 금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 지난해를 본다면 수익이 조금씩 나면서
유보금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 신장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하고, 동사가 아무리 이 포로 선행 피해를 많이 잡아준다 하더라도 보면은 뭐 200원 정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얘기하는 가치라는 부분은 BPS가 지금 4,000원이니까 장부상에 나와 있는 순자산 가치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근데 작지만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1.4% 또는 1.2%대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술로 들어가 보면 말이죠. 지금 14,600원에 샀다 그랬으니까 100% 비중을 엄청나게 실어놨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 종목은 원자력 테마가 끝나면 재미없죠.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월봉 추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동사가 가장 수익이, 그러니까 시세 차이가 아주 컸던 자리가 보시면은 에너토크가 많이 올랐을 때가 지금 현재 정도죠, 그죠? 18,000원, 19,900원, 2만 원은 못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추세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니까 저는 좀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 보니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급한 돈으로 쓰려 그러면, 그죠? 어느 정도 자금을 빨리 좀 빼놓고 하는 게 좋겠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한 방에 크게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원자력 테마로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중간중간에 20%씩이라도 좀 절반까지는 좀 챙겨보자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사는 펀더멘탈을 보면 멀티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좀 과도하게 되기 때문에 테마가 끝나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주봉에서는 직전 고점 19,900원, 2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쭉 뻗어나가는 시세는 없어요. 거기서 한번 부딪히면 그 물려있던 장장 1년 이상 물려있던 그 대기 매물은 나온다고 봅니다. 정리하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월봉 추세에서 봐서도 거기서는 이격으로 보면 꼭 두들겨 맞았거든요. 보십니다. 2017년과 18년 사이에 한번 크게 장대 양봉과 음봉이 나와서, 그죠? 시세를 줬고, 2, 3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 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에서 보면은 4배 이상 엄청난 수익을 줬기 때문에 요번에 돌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도 많고 또 급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요. 일단 2만 원 근처에서는 꼭 2만 원을 찍는다는 게 보다는 그 근처 가면은 한 20%씩 좀 절반 정도 좀 챙겨보자 말씀드리고요. 원자력의 매출은 제가 볼 때는 금년보다는 내년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건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큰 수익은 없이 테마로 움직였으니까 일봉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일봉에서는 10일선도 있고 20일 보조 세력선도 있고 60일 수급선도 있는데 동 종목은 5일 21선 요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21선이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데 이분이 장기 투자를 원하니까요. 거기서 보면은 60 수급선이 있을 겁니다. 차트를 딱 띄워놓고 60 수급선이 안 무너지면은 계속 수익을 흑대화하는 전략이고, 무너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비율을 좀 줄이자, 분할을 해서 매도해서 수익을 좀 챙겨놓고 하자, 이런 측면에서 굳이 손절가는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수익이 났는데 손절가 드린다는 얘기는 처음 출발할 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18,000원이고 19,000원이고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좀 현금화 확보하는 전략이고, 지금도 수익이 낮지만 여기 15,500원대 있죠, 그죠?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지지하면은 좀 보유하더라도 무너지면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수정 전략을 주시면서 테마다, 아직은 테마단의 움직임을 주목하자라는 정도로 해서 포인트 남겨주셨습니다. 잘 활용해 주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수익 더 많이 불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든든한 종목 가지고 계셔가지고 많은 분들 불어하실 것 같고, 다음은 효성중공업, 이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기다아림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시고요. 매수가가 많이 높으세요. 저희 기다아림님께서 78,000원에 잡으신 걸 보니까 꽤 되셨습니다. 작년 한 9월경에 나왔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진입이 되신 것 같고 22% 비중이신데
올 초에는 지금 44,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버티신 겁니다.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린 상태에서 현재까지 61,600원까지는 일단 회복이 되면서 바닥 대비해서는 꽤 올라왔습니다. 38% 가격 대비 올라와 있는 지점인데 앞으로도 갈 길이 좀 멀잖아요. 전문가님 워낙에 가격대가 높으셔가지고 기다리면은 또 이제 계속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효성중공업 78,000원인데요. 효성중공업 자체는 재무적으로서는 참 좋은 회사예요. 예, 너무나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바닥치고 좀 슬슬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본금이 466억에, 시가총액 5,700억인데, 동종목의 매수 주체가요, 기관입니다. 예, 기관인데,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실적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효성중공업 아까 에너톡하고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예, 효성중공업 이번에 실적은, 최근 들어서 한 4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좋습니다. 예, 흠잡을 데 없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매출 신장률도 보아되고,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인데요. 예,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4년 동안의 최고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수급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동종목은 지금 가격 78,000원대 매수한 가격에서 보면은 손실이 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때 산 게 아니라 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아닌가 싶고 아마 미리 샀더라도 조금 수익 난 거에 만족을 못해서 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점 바닥에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기간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비중이 20%대라 그러면은 충분히 그 정도면 지금 시장 변동성으로 본다면 그 정도로 좀 끌고 가는 게 좋고 너무 비중 많이 실으면 아까처럼 무슨 100%씩 실으면 정말 하루하루 시장에 불안해요. 끌려다닙니다. 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 20% 정도는 무난하다고 보고 78,000원짜리가 적당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일단 78,000원짜리는 2021년도잖아요. 그죠? 이 정도 수준인데 이미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월봉에서의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거는 부장이 아무리 기술적 분석 대가라 하더라도 이건 답이 없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화학, NC소프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은 펀더멘탈 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정상 밟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코로나 국면에서는 8,500원 찍었거든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에서 90,000원까지 갔다 왔던 거니까 900% 올랐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수익을 내고 챙기고 정점 밟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중이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시면 이 칸수로 따지면은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조정을 준 것 같아요. 무난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조정 끝 슬슬 반등 채비를 하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싶고 주봉으로 보니까요. 우리 회원님이 매매했던 그 자리가 매물이 제일 많은 자리거든요. 76,000원, 7,000원, 8,000원까지는 상당한 매물이 쌓여있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은 이미 추세가 50,000원에서 45,000원대에서 자리 잡고 슬슬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는 장에서는 고민할 거 없죠. 주가가 안 가서 문제인데 지금 올라오는 중이니까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꽉 쥐고 있다가 어디까지 가다가 멈출지는 저도 몰라요. 부장이 이 종목을 좋다는 것과 기술적으로는 지금 오르는 중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지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난지 오미크론이 지금 델타크론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는데 뭐 내일 모레 끝나는지 정점 찍고 나오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동 종목으로서는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보유하자는 측면이고요. 일봉에서는 요 121선 두꺼운 자리 쪽에 여기 121선인데 통상적으로 경기선이라 그러거든요. 이 자리에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지만은 중간중간에 매물 공백 구간이 여기 보이거든요. 이런 자리.
제가 2번씩 동그라미 쳐놓은 자리가 있죠. 보시면은 가장 매물이 많은 자리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구간이고, 이미 요 아래자리 5만 5천 원과 6만 원대는 물량이 다 손바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다음 매물 자리가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몰려있는 7만 5천 원, 8만 원 요 사이 구간이거든요. 요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아까 보니까 4년 만에 최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유하라는 의미를 드리고, 충분히 매수가 이상에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기적으로 6개월 이상의 트레이딩 기간을 좀 멀리 보고 강력 보유 의견 제시하고, 손절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줄인이라든가 또 요거 한 5만 5천 원에 또 사가 수익 내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21선, 지금은 11선은 좀 빠르니까 조금 여유 있는 21선을 제시해 드리면서, 21선에 안 무너지면 계속 수익을 좀 키우는 전략이고, 21선에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되고, 지지받으면 계속 뻗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8만 원대 적어도 매수가 이상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이고요. 지금 1분기 실적이 4월이나 5월 정도나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잘 보유하고, 손절가는 이분한테만큼은 손절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보유 의견입니다. 손절가가 나오지 않은 효성중공업 필명대로 기다림만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비니 어머니께서 저는 절대 손절 안 할 거야 하시고서는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저희 마그마님께서는 한 집 건너 비니 엄마 있을 것 같은데 하셨는데, 참 마음처럼 이 손실을 하기가,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훑어보다가 아마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손실을 하고 싶은데, 손절매를 하고 싶은데 손이 안 나가는 종목이실 것 같아가지고 KMW 한번 또 오랜만에 봐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비니 엄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 45,000원이시고 비중이 이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90%나 가지고 계신데 그냥 잊고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2년 전에 9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오던,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이어를 외치게 되는 종목인데 잊고 사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당분간 안 쳐다보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 있을지 좀 봐주세요. 네, 저는 잊고 산다 그러면 포기하는 건데, 그런 거는 저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이 5G의 얘기들을 워낙 좋게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온통 5G 하다 보니까, 지금 6G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는 것처럼, 이 종목은 2019년도, 2020년 전에 다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지금 살아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5G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동사의 주가는 반영됐는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미국이라든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마 투자는 좀 해야 될 거예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경기 부양안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기대감을 가져봐야죠. 또 새로운 차기 대통령도 지금 나왔으니까 이쪽에 얼마나 또 집중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의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어느 정도 부진하냐면은 2018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었고, 2019년, 20년들이 좋았다가 벌써 작년 1분기, 2분기 보니까 매출액도 줄었지만은 영업 손실이 연속적으로 2개씩, 3개씩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실적은, 작년에 실적이 지금 아직 발표 안 됐죠. 이 실적이 좋았으면 광고 삼아, 자랑 삼아 벌써 발표했을 텐데, 실적 발표 안 했다는 얘기는 재무제표가 좀 재미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사는 기주기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쪽입니다. 이동통신 기주기에 들어가는 5G 장비 쪽인데, 사실 핵심 장비라고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근데 매출이 있어야 마진이 생기는 건데, 매출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은 아무리 좋아한들, 그죠? 지금 펀더멘탈 가는 장도 아니지만은 이런 종목이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보시면은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현금 오름표 잘 나오고, 부채 비율도 좋고, 유보율도 높고, 실적 정말 좋습니다. 우량주인데 한 방에 훅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KMW의 회사는 좋은 시절은 한 1년에서 2년 사이였고, 작년부터 매출이 팍팍 줄어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는 영업 손실에 단기 순손실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KMW 주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월봉 추세 보면은 이거 사면 안 돼요. 언제부터? 2021년도부터는 매수보다는 매도입니다. 이거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러더라도 사면 안 되고, 8만 원짜리가 7만 원 왔다, 6만 원 왔다, 5만 원 왔다, 아이고 싸구나, 절반이다, 이렇게 사면 안 돼요. 예, 그것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추천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장의 주가의 가치는 50페이지 셋째 줄에 있는 증권감독원 공시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FN 가이드에서 나와 있는 재무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오늘 내일 거래되고 있는 주가는 시장에서 만들어준 주가가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KMW는 많이 빠졌다는 걸 인정하지만 오늘 내일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내리막이거든요. 잘 보시고요. 월봉의 아래쪽 자리가 여기 까만 선인데요. 여기에 부딪히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반발하거든요. 그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는데, 자,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종목 눈치 보고 있거나 사고자 하는 분들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빨간 양봉이 직전에 음봉을 두세 개 정도는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거든 사자 말씀드리고, 이분한테는 지금 4만 5천 원의 비중이 90%니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힘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요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 3만 원대에서 한 2만 원, 15,000원짜리가 있다면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요. 제가 냉정하게 가슴 쓰리게 90%를 손절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재무적으로도 괜찮고 좀 실적이 좀 부진하지만 기업 이름에 부침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올 한 해부터는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경기 부양이라든가 5G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받으면 월봉에서 까만 선 있죠, 이 선. 이 자리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봉에 들어와서 29,750원 지난번에 찍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보면은 4만 원과 4만 5천 원, 5만 원대에는 크게 매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힘내시고 좀 멀리 6개월 이상, 1년 이상 보시면 적어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회사가 나쁘다, 손절해라,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보유하시면 충분히 본전 이상의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정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MW 마음을 많이 쓰시면서 진단해 주신 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비니 엄마님, 연말까지 더 두 손 꼭 묶어둘게요 하고 눈물 남겨주셨는데, 지금으로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이제 방책을 많이 연구하시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포기가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좀 자주 안 보겠다는 의미셨던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의 의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마음 상하지 않게 잘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깨에 뽕 들어갈 의상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주식시장도 좀 뽕처럼 올라왔으면 좋겠는데라는 바람 함께 남겨주셨는데, 남은 시간 시장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은 빨간불이 조금 약하지만 보이고 있거든요. 거래소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일 확진자 5,000명이 나오게 되면서 락다운 지역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하네요. 이 우려감 반영이 되면서 대형주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고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시장에 격차 있다라는 점, 그리고 철저하게 리스크는 좀 피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점 좀 기억하시면서 남은 시간 또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쇼 인사드릴게요.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상형 월드컵도 꼭 채널 고정해주세요. 저는 내일 또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